1차 세계대전 군체력단련 역사의 재조명 남덕현. 서론. 최근 학문은 독립적이고 단절되었던 경향에서 벗어나 인근 학문과 연계되면서 새로운 분야의 개척을 꾀하고 있다. 군사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군사학은 군의 본질과 성격을 연구하기 위해 군사력과 긴밀히 연관된 제요소들에 대한 학술적 연구로 정의하므로 학문과의 연계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특별히 군사학과 체육학과의 통섭은 19세기부터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근대 정치 사회학자였던 양계초는 군사력은 병영의 의무에 종사하는 국민의 힘에 의해 창출되며 체력이 그 군사력의 기본이다 라고 보았다. 그는 당시 유럽 제국주의 국가가 초등교육에서부터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중 독일이 전쟁 영웅을 잉태할 체력을 강조하여 강한 군사력을 보인 점을 지적하면서 군사와 체육의 밀접함을 언급하였다. 본격적 군체육 발전은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군체력단련 교범이었다. 1차 세계대전에 대비한 강한 군 양성을 위해 미국과 유럽은 필연적으로 체력단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가장 체계적으로 체력 훈련을 정립한 대상은 단연 미군이었다. 그 이유는 미군이 선도적으로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전투에 필요한 군인 체력 단련 프로그램을 체육교범에 정리하였기 때문이었다. 1946년에 간행된 미 육군 야전체육교범의 서문에서는 전투를 위한 체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 군사 지도자들은 전투 요원의 효율성은 그들의 체력 조건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으로 항상 인식해왔다. 전쟁은 체력, 스태미나, 민첩성 및 병사들 간의 협조에 큰 비중을 두었다. 그 이유는 전투에서의 승리와 병사들의 생명은 이들 요소들에 의해 너무 자주 좌우되기 때문이었다. 험악한 지형을 완전무장, 화기 및 탄약을 휴대하고 장거리를 행군하며 전투 지역에 도착과 동시에 효과적으로 전투에 임하기 위하여 험악한 지형을 극복하고 전차 및 차량의 신속한 기동을 위해 목표 지역으로의 돌격과 장거리를 뛰고 포복을 위하여 개인호, 타는 및 참호로부터 이동과 장애물 극복을 위하여 무거운 장비의 수송 및 휴대를 위하여 수면 또는 휴식 없이 수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들 모든 전투 수행 및 기타 많은 활동들은 기본적으로 준비된 부대를 요구한다. 위 내용으로 본다면 미군은 완전 무장 속에서 장거리를 행군하고 험한 지형을 극복하는 전쟁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기본 체력은 물론 민첩한 행동과 협동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미군은 군 맞춤형 체력 단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왔다. 미군의 교범은 초창기 1919년 콜로의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교범에 이어 1920년 레이크로프의 집단 체력 단련 교범, 그리고 1941년에 지금의 야전 체육 교범인 FM21-20 초기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수십 년에 걸친 체육 교범 개정은 변화해가는 부대 임무 및 개인별 능력을 고려한 체력 단련의 이론에 근거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미 육군 체육 교범에서는 전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체력을 고려하였고 이를 최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체력 단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또한 모든 군인의 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침으로 사용하도록 지역 환경 차원에서도 개발되었던 것이다. 미군이 과학적이고도 다양한 지역 환경을 고려한 체력 단련법을 제시한 배경에는 세계 정찰군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것에서 비롯된다. 미군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분쟁 국가에 군을 파견하고 있으며 파병 현지 사정에 적합한 군인 체력 육성법을 개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군의 체력 단련 실태는 어떠한가? 한국군은 각 군 교육사령부 및 사관학교 그리고 국군 체육부대에서 군 체력 단련 이론 및 체육 교범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문제는 군 체육 교리 체계 정립에 한계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전 체육 교리는 체계적 업무 체계 정립 미흡과 관심 부족으로 각 군별로 체육 교리 및 체력 단련 이론이 연구되고 간행물로 발간되었으나 완벽히 전군에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1984년 국군 체육부대가 창설된 이후 군 체육 교리 발전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군 체육 연구를 시도해왔으나 체육 교리 발전 업무 수행을 위한 세부적 규정과 교리 발전 단계에 의한 업무 수행 절차, 그리고 상급 관련 부대의 통제 미흡으로 군 체육은 군 내부에서의 관심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군 체력 단련 체계의 기본적 흐름을 파악하고 한국군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1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나타난 군 체력 단련의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1차 세계대전과 군 체력 단련 관계. 1912년에 제28대 대통령에 선출된 우드로 윌슨은 체육에 대한 열정을 많이 가졌던 탓에 군 체력 단련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에 미군은 1914년에 1892년에 콜로의 체력 단련 교범을 기초로 미군 체력 단련 훈련 교범을 제작하였다. 미군은 교범 서문에서 체력 단련은 모든 군인들이 가능한 최적의 군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신체적 조건을 최적화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 중요한 과업을 위한 목적은 평시 일반 건강과 균형적 신체 관리의 힘, 근력 및 지구력 향상, 자기 조절력, 민첩함 및 정밀함이 있다. 미군 체력 단련의 체계는 1916년 멕시코와 국경 분쟁 전쟁을 계기로 정립되게 되었다. 멕시코 전쟁 중에 미군은 장비 및 여건 부족으로 야구, 축구, 농구 같은 운동을 할 수 없었으며 자연 군대의 체력 유지를 위해 별도의 체력 단련 프로그램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미군은 피츠버그에 군훈련소를 마련하여 신병에 대한 체력 단련의 체계를 잡아갔다. 당시 훈련소 체력 단련의 핵심은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최적의 군인을 만드는 것으로 주로 전쟁과학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유연체조로부터 시작하여 행군, 점프와 같은 주로 근력과 민첩성을 향상시키는 체력 향상 훈련에 초점을 맞추었다. 1917년에 미군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자 우수한 군인 선발을 위한 체력 단련에 대한 보다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당시 유럽 연합군 체력 훈련을 참조하여 발전시켰다. 당시 영국군은 자유시간 동안 럭비와 같은 박진감 있는 운동으로 체력 단련을 실시하여 왔으나 전쟁에 대비한 실질적 체력을 갖기엔 한계를 느꼈던 것에 반하여 독일은 정예 군인 양성을 위한 체력 단련법을 시행하여 우위를 보였다. 이에 유럽연합군은 군 과업에 필요한 체계적 체력 단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미군의 체력 단련 체계를 수용하게 되었다. 당시 1차 세계대전에서 군인은 다양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대규모 돌격전을 벌이는 전쟁 형태에 능숙해야 했으며 미군 체력 단련 체계는 이러한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해주는 실제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시기의 군 체력 단련은 프린스턴 대학의 레이크로프트의 영향을 받는다. 그는 건강, 움직임 그 중에서도 운동을 수행하기 위한 민첩성, 근력 중심의 단체 운동을 통한 체력 양성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가장 군 과업에 효과적인 체력 단련 단체 체력 단련 활동으로 복싱과 총검술, 급속행군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미군에 보급하였다. 미군은 레이크로프트의 신체 반복적 운동 경기 훈련 스타일과 단체 체조 형식의 콜러 방식이 종합된 교범을 1920년에 간행한다. 이 교범의 핵심은 6가지로 신체적 반복 연습, 그룹 게임, 개인 간 경쟁, 개인별 맞춤식 체력 테스트, 단체 경쟁 운동, 총검술로 요약된다. 총검술 및 개인 경쟁 훈련의 경우에는 다이내믹한 경쟁성, 자신성, 전투정신, 강압적 통제에 대한 수능 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논리가 강하게 적용되었던 종목은 복싱으로 총검술과 연계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다. 당시 교범의 교육 목적은 체력 단련 지도 간부가 규칙적으로 다양한 운동에 참여하도록 병사를 독려하며 단순히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단련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신체와 정신을 함께 단련하려는 취지는 전쟁 상황이건 아니건 간에 경쟁적 운동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은 물론 군인의 잡념 및 일탈 행동을 예방하는 조치의 일환이었다. 1차 세계대전 전에 체력 단련은 군인 개인의 측면에서 체조 중심의 체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1차 세계대전 동안의 체력 단련법을 적용한 이 교범은 전쟁 및 군 과업에 관련된 신체 적응력에 초점을 둔 개인 능력 효과 검증을 제시하였다.
이 검정평가 종목은 급속 달리기, 멀리뛰기, 벽 오르기, 수류탄 던지기, 장애물 넘기로 구성되었다. 이 검정은 군인이 기본 표준 점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 도달에 실패하면 30일 이내에 재검증하도록 하였으며 통제 장교들은 결손이 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체계적 평가 제도였다. 이전에 군 체력 검정 존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검정 제도의 시초는 1852년 미 육군 사관학교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1906년 전국에 보급되었으나 종목 및 기준 선정에서 과도기적 형태였으며 체계적 접근은 제1차 세계대전에 탄생한 개인 능력 효과 검정으로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미군이 기준 등급을 정하여 측정 평가 체계를 제시한 배경에는 당시 전쟁에 투입된 대량 인원의 군인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미군의 교범은 점차 전투 임무 능력을 강조하는 체력 단련에서 기본 건강과 체력 유지를 바뀌어 갔으며 이 같은 경향은 1941년에 육군 야전 체육 교범에서 확인되었다. 체력 단련 스타일이 변화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이유는 전쟁보다는 평시 기본 건강의 이상과 질병으로 사상하는 경향이 많다는 통계 결과였고, 두 번째 이유는 전쟁 장비 발달로 인해 기존 단순한 전투 수행을 위한 체력 단련보다는 장비와 함께 능숙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체력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의미는 1946년에 제작된 야전 체육교범 내용 중에서 확인되었다. 부대의 질은 전 군인의 전반적인 체력 향상 및 총체적인 전비태세에 의해 결정된다. 군인의 체력 상태는 대다수 군인들이 체력 검정 기준에 합격하는 것보다도 모든 군인들이 균형적이고 잘 지시된 체력 단련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체력 단련 프로그램은 모든 부대 구성원 군인이 총체적인 전비태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위 내용에서 특징적 시사점은 군인이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초 체력 요인에 대한 검정 평가 기준을 마련한 것에 있다. 이 검정은 이전에 평가한 전투 수행 능력 평가와 달리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등과 같은 기초 체력 요인 측정에 중점을 둔 것이다. 기초 체력 검정 제도는 1942년에서부터 44년까지 미 지상군 체력 검정 및 신체 효율성 검정 평가의 개발로 진화되었으며 46년 교범에 반영되게 되었다. 1950년 7월 5일에 미군은 전쟁에 대비한 신체적 요구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채 한국전쟁에 파병되었다. 초기 한국전쟁은 그야말로 짧은 재앙이었다. 당시 미군은 체력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행군하였지만 북한은 의외로 잘 조직화되고 훈련받은 상태였다. 당시 미군은 무거운 물건을 감당할 만한 신체적 능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부상당한 동료와 다양한 전쟁 장비를 남겨두고 퇴각해야 했다. 이러한 값진 스미스 부대의 교훈을 삼아 만일 우리가 군 과업에 필요한 신체적 조건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싸움과 같이 훈련하라는 표현은 단지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이다. 우리의 체력 단련 프로그램은 단순히 군 체력 검정의 기준을 통과하는 것보다 군인을 위한 그 이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야전 체육교범은 군 지휘관들에게 신체 체력 요인 훈련과 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위 내용은 1차 세계대전의 전투력 중심 체력 단련 체계에서 벗어나 1941년 이후 한국전쟁 시기까지 미군의 평시 건강 중심의 체력만을 강조했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미군은 중량 부하에 따른 행군 능력 저하로 온전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이전 사례를 교훈 삼아 절충형 체력 단련 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은 야전 체육교범의 기초 체력 함양을 위한 체력 검정 제도 강화, 군 과업에 필요한 체력 단련 방법을 소개하였다. 미군은 기초 체력을 위해 연령과 성별에 따라 합격 기준을 차별화하여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오래 달리기 3개 종목에 대한 체력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2010년에 새롭게 전투 체력 측정 종목을 선정 개발하여 기존 체력 검정과 함께 평가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시행 중인 체력 검정 종목이 실제 전투 수행과
체력과 관련성이 낮으며 군의 필수적 체력 요소를 측정하기 부적절하여 성공적인 신체적 수행 능력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열구 결과에 의한 것이었다. 1차 세계대전과 현대 군 체력단련 훈련체계 변천 과정 비교. 앞서 논한 미군 체력단련은 크게 3단계로 변화해갔다. 첫째, 1차 세계대전에는 전쟁에 대비한 체력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대량 인원의 군인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측정체계를 제시하였고, 둘째, 1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민간인과 예비군을 위한 건강과 기본 체력 유지에 주력하였고, 셋째, 한국전쟁 이후부터는 기초체력과 전투체력을 병행하는 절충 형태로 변화하였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미군의 체력단련은 진화 발전되었지만 이를 위한 훈련체계는 일관적인 맥락을 유지하였다. 미군 체력단련 훈련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차 세계대전과 현재의 체육교범 훈련 지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제1차 세계대전의 체력단련 훈련은 신체 관리 태도, 신체 및 정신적 조절, 개인 전투 임무 능력, 전반적 신체 효율성, 최적의 훈련 여건 조성, 복장, 장소 여건 확인, 훈련 구련 요령, 프로그램 구성에 초점을 두었다. 당시 미군은 전평시 모든 시기에 체력 단련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어느 전장 환경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사례를 확보하여 훈련 체계를 정립해갔다. 당시 체력 훈련의 중점은 훈련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규칙적 단체 운동이었다. 먼저 비교적 높은 강도 수준의 단체 게임 및 단체 행군으로 개인 전투 정신과 팀워크 및 리더십이 배양되도록 하였고, 다음으로 체력 훈련은 규칙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를테면 미군은 훈련은 오전에 개인 컨디션에 맞게 실시하고 오후에는 신체적 효율성을 고려한 단체 운동을 실시하라고 권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체력 단련을 지도하는 교관은 특별하게 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트레이닝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현대의 체육교범에는 군 체력 단련 훈련을 크게 7개 준칙으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첫째, 팀으로 구성된 체력 훈련을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극한 전쟁 속에서 단체 중심의 체력 단련이 높은 수준의 체력을 보일 수 있다는 제1차 세계대전의 교훈 때문이었다. 이에 미군은 병가와 군사 특기에 관계없이 군인을 팀으로 구성하여 체력을 단련시키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경향은 1차 세계대전의 경우 단체 중심의 체력 단련 훈련의 기본 기조를 수용한 형태인 것이다. 둘째, 싸우는 방식대로 훈련시킬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군인이 전쟁 수행을 위해 기초체력과 전투체력을 모두 겸비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즉, 군인은 기초체력 평가 검정에 대비한 표준체력 수준을 배양하고 전투체력 함양을 위한 체력 단련 프로그램을 숙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1916년 이후 미군에 도입된 전쟁에 활용되는 종목 중심의 체력훈련 기조와 같은 맥락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교리에 따른 훈련을 강조하였다. 교범은 이전의 다양한 전투 훈련을 반영한 것으로서 지속적 교리 발전의 주기를 거쳐왔다. 교리는 전쟁 수행 개념을 압축시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은 교리에 근거하여야 한다. 미군의 교리 중심의 체력 단련은 부대 임무 및 개인 능력을 고려한 체력에 관련된 이론과 원리에 근거한 것이므로 효과적 전투 수행 능력과 군 임무 수행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았다. 넷째, 부대 계획에 따른 임무 위주 체력 단련을 강조하였다. 즉, 군에서의 체력 단련은 부대 특성 및 지역 환경에 따라 적합한 과제, 조건, 기준에 따른 기본 훈련 계획에 준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군은 이러한 훈련 계획에 따라 군인은 핵심 체력 증진을 위한 단계별 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기준에 부합될 때까지 지속적인 체력 단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교범에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도전적 훈련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군인의 신체적 능력을 증진시키는 목적은 극한의 상황에서 전투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체력 단련 단계는 훈련관 부상에 대비하면서 도전적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경쟁 훈련의 경우에 다이내믹한 경쟁과 자신감을 강조한 레이크 로프트의 훈련 체계와 연계성을 보였다. 여섯째, 규정에 근거한 축달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군인의 체력 단련은 체계적 틀 안에서
숙달 훈련을 통해야만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군인의 전쟁 수행 및 기타 군 과업 능력은 신속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단체 행동이므로 이에 대한 체력 단련은 규정과 반복을 통한 훈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 체력 단련은 평시 다양한 군 과업에 필요한 양호한 건강 및 체력 상태를 마련할 것으로 보았다. 일곱째, 지휘관의 중심이 된 체력 단련을 강조하였다. 지휘관은 인솔장병의 부대 훈련과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며 모든 군 훈련을 관리한다. 따라서 군 체력 단련도 지휘관의 프로그램으로 주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미군은 지휘관은 교리 및 부대 훈련 계획에 근거한 효율적인 체력 단련의 실시로 부대원의 체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교범에 명시하고 있다.